강선 의원 지금은 무소속입니다만 민주당 소속이었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돼 가지고 이제 체포동의안 넘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민주당은 전용기 의원 말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전용기 의원이 원내 소통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특히 이 체포 동의안이 넘어온다면 단순하게 체포 동의안을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 구체적으로 혐의가 특정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체포를 동의해달라 이렇게 지금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아무리 과거에 저희 당 소속의 의원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의미가 있는, 그래서 저희가 체포 동의안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에서라도 판단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까지 넘어오기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좀 걸려 보일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국민들의 의혹을 남기지 않는,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과 경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죠. 이 특검 요구안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정말 일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바른정당 대표였던 2017년에 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었죠. 이때 후보자가 반박을 했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해운 후보자는 바른정당 대표였던 2017년 한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자 대가성이 없고 빚도 다 갚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청탁이 있었다든지 어떤 대가라든지 그런 얘기에 돈이 전혀 아니었다. 코디 이런 걸 도와줬기 때문에 물품 처리를 하고 구입 비용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한 6천만 원 정도. 그런데 저희 의원실이 확보한 녹취를 들어보면 여전히 대가 관계에 사로잡혀 있어 보입니다. 이든 또 그 잡지 인터뷰든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저는 어쨌든 제가 도움을 받고 저한테 고맙게 해주시고 또 저 때문에 고생하시고 해서 저는 어쨌든 회장님 일이라면 다 도우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형편이 되면 사실 저 때문에 또 돈도 쓰시고 저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걸 몇 배라도 사실 갚아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 지금 글을 도저히 형편이 좀 안 되고 그래요, 회장님. 지금 저희 얘기가 저는 지금 우리 의원님은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거짓 해명을 한 것입니다. 해명을 한 부분마저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이해운 후보자, 돈이 없는 분이 아닌데. 정 후보님, 이 후보자가요. 당시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다 갚았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통화 녹취에는 형편이 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갚아드리고 싶은데, 이 돈을 줬다는 옥모 씨도 채무 일부만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과거 얘기가 말이 달라요. 네. 그리고 형편이 안 돼서 못 갚는다라는 걸 왜 녹음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거는 지금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 같고요. 저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 돈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상대 사업가에게 도움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은 관계가 성립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종류의 의혹이 터져 나오는데 이제는 급기야 돈을 주고받은, 그것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과 그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관련해가지고 또 입건을 해가지고선 또 그 입건을 차단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거래가 있었다라는 비망록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설사 청문회에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 자초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홍 의원님 말씀하신 그 비망록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비망록이라는 게 공개돼서 지금 큰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신의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일단 후보자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의원실은 이해운 비망록을 입수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권력형 로비, 고위공직자의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부당한 특권 의식과 부정행위, 왜곡된 가치관이 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도 본인의 비망록이 맞다는 점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당시에 수사 무마청탁 의혹 불거졌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비망록이라는 내용 자체가 다 지금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거짓말 소설로 비망록을 썼을 리도 없고 쓴 적도 없고 저는 이 사건 수사 의뢰하고 싶습니다. 멤버 직접 작성하신 거 아니란 말씀이시죠? 절대 아닙니다. 이해운 후보자 1일 1 의혹 받고 있는데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좀 내용을 짚어볼게요. 김영주 의원님. 네.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다 이해운 후보자가 직접 썼다라는 비망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 쭉쭉쭉 있고 최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통화를 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 본인이 구명 시도를 이렇게 한 것 아닌가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런 말도 있답니다. 검찰이 입건 허락이 아니고 수사 보강 지시를 내린다. 실제로 또 이렇게 됐대요. 시간 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일단 후보자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아쉽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마지막이 더 압권이네요. 시간 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범죄를 덮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입니까? 사실은 뭐 지금까지 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사실인가 단정할 수 없는 건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녹취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본인이 해명한 것과 전혀 다른 입증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이 부분조차도 우리가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한 대로 자기가 어떤 뭐 30억짜리 주택 청약할 돈은 있는데 6천만 원 돈을 갚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일반 서민 입장에서 일반 유권자들이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까 그러니까 그 도와주었다는 옥회장조차도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이 사람한테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왜 이런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그 사건을 헤쳐나가고 면피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지도를 그리고 있었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